텍스야. 놀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무슨 얘기 할 거야? 우리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뭐 회계사님 뭐 데지그네이션도 많고 뭐 많은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 네.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나오시는 걸 좀 꺼리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여서 텍스 얘기와 그런 걸 좀 쉽게 하려고 이 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각자한테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 이거 좀 할 수 있나?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지금 좋은 분들과 일을 벌써 하고 계시면 돌아가셔서 물어보시고 적용되는 것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소연 세무사님 차님이 주로 맡아서 하는 일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회사가 하는 compliance work.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뭡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장에서 사업주분들이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장부 정리, 북키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프로핏과 인컴과 익스펜스, 수입과 지출을 보고 내역을 정리를 하고 각각에 맞는 항목에 나중에 세금 보고 시에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않도록 항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급여를 이제 지급을 하고 급여에 따른 텍스를 보고해주고. 보고를 해주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거 이윤 profit and loss가 뭐라지? profit and loss statement을 만들고 또 이제 그 밸런스 시트를 만들죠. 그게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게 되고 그 정보를 다 정리해서 텍스를 보고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카운티에 연락해야 되는 거, 스테이트에 연락해야 되는 거, 또 IRS에 연락하는 거 그런 모든 거를 이제 담당해서 하시는 거죠. 저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손님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많으세요. 세무사님하고 회계사님하고 디퍼런스가 뭐예요?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해서 하시죠. 예,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거부터 좀 구분을 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라고 이제 그 회계사하고 이렇게 막 interchangeably 그렇게 왔다 갔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해되는 거는 회계사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회계사, 공인 회계사 그렇게 되는데 CPA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Enrolled Agent EA를 세무사님이라고 하죠. 세무사님들이 적합하고 교육을 받으시고 경험이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텍스 보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큰 포션일 거예요. 그죠? 네. 그걸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컨티뉴잉 에듀케이션도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텍스 보고 하는 사이드가. 그리고 이제 CPA가 좀 더 하는 거라고 하면 그 이제 무슨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컴필레이션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어디시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과정도 좀 많이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뭘 더 적합이라고 해야 되나? 뭘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교육을 받았는데 많이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이에요. 맞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필드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럼 compliance work, bookkeeping하고 accounting하고 tax filing하고 payroll, taxes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그 뭐죠? 우리가 회사가 특별히 더 하는 거는 플래닝인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회사 차원에서 또 개인 차원에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financial planning을 하게 되는 거, business planning을 하게 되는 거, tax planning을 하게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더 저희 사무실이 도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은퇴연금을 셋업해 드리는 걸 셋업해 드릴 수가 있고 그룹 베네핏을 다 도와드려요. 그룹 베네핏을 속하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과 그죠? 은퇴연금과 HSA 어카운트 같은 것들, 그렇죠? HRA 어카운트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다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프하는 서비스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 텍스 사무실인데 뭐 별거 다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라이센스들이 보험 라이센스 그쪽 사이드죠.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사이드의 라이센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라이센스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외에 필요한 라이센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제 비즈니스 카드에 많이 보이는 대로 이제 뭐 있잖아 CPA, CFP, 뭐 PFS 이런 게 있는 거가 다 그런 어떤 데지그네이션과 서티피케이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한 것들 일을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 그럼 저 혼자 일을 다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대로 이제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전문가이신 분과 이제 상의를 하시고 컨설팅을 하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CPA는 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Certified What is it? No.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그렇죠? 그거 CPA는 다 아시고. 네네. CFP는 Certified Financial Planner가 하는 거가 그건 거예요. Planning. Planning은 뭐냐면 당신의 current financial status가 어떻게 돼요? 그거를 보고 당신은 프로텍션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텍스가 텍스 러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은퇴 플랜을 잘 세웠어요. education, 학교 혹은 그 아이들 교육 플랜을 잘 했어요. investment 플래닝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거가 상속 플랜이 잘 되고 있어요.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이제 연금이나 또 여러 가지 보험을 또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곳에 뭐 많은 곳을 가시기도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좋은 점이 장부 정리, 그러니까 모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준비돼서 그렇지. 정말 인컴 들어오는 돈부터 나가는 돈까지 한 곳에서 정리가 되고 이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회계사님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플랜까지 할 수가 하실 있는 수가 거예요. 있고, 그러니까 한 문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혹시 저희가 해결 못하는 거 있겠죠? 변호사 아니니까 그럼 못해요. 저희가 뭐 집보험, 가계보험 이런 거 해주는 데 아니에요. 그건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안 하는 것들이 있죠. 뭐 workers comp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리퍼럴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키핑이 왜 중요하냐면 북키핑을 많이 생각하시기 아니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북키핑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1년은 어떻게 해보는데 2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북키핑이 왜 어렵냐면은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자산하고 그 라이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북정리를 하기가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가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게 들어와야 좋은 북키핑이 되는 거고 그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플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고 도대체 what do you do? 근데 이게 상당히 저 생각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finance를 in order, 여러분의 finance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밤에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게. 나 내년에 은퇴해도 돼? 안 해도 돼? 혹은 사실은 이혼하겠다고 그 플랜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손님 중에.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이 손님의 입장에서는 해결될 거야 라는 peace of mind를 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그 peace of mind를 어떻게 주냐면은 당신의 finance를 orderly 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거기 뒤로 조금 가다 보면 분야가 다 나눠지는 거죠.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럼 맡기면 이렇게 불려주시나요? 뭘 불려줄까요? 이렇게 불려주시나요? 투자를 해주냐 이런 말이에요. 네, 그죠? 이익을 볼 수 있게. 투자라는 건 여러분 개런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증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은퇴연금을 만들어준다는 건 그 뜻이잖아요. 은퇴연금을 어카운트를 셋업해서 그 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를 손님과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불려줘요? 이런 개런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historically 우리가 봤을 때 그 회사와 그 이제 은퇴하는 나이들에 적합한 그런 펀드라든지 그런 걸 갖다 정해서 같이 하게 되고 투자하는 걸 도와드리죠.
저희 주변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나는 뭐 65, 65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70까지는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조금 준비가 될 것 같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거를 이제 회계사님이 전체적인 자산을 보고 네.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지. 플래닝을 언제부터 은퇴하신다고요? 그때 생길 수 있는 자산,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어떻게 돼요? 그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어떻게 돼요? 혹시 그 외에 펜션이 있어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 있어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선물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로 가는 친구들은 오히려 선물이 되게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신 경향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일을 몇 년은 더 하셔야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65세나 혹은 67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그 투자를 하신 분들도 도와드리는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50불밖에 한 달에 못 해요. 100불밖에 한 달에 못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앉아서 뭐 다 할 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대신에 제가 디렉션을 드리겠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만 받아도 진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렇죠? 지금이 여러분하고 제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이 대단한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비쌌어. 투자하고 그러는 게. 개인이 가서 한다는 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브로커 딜러에 가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샀어야 돼, 어드바이저를. 근데 이제 뱅가드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너무 비싸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그런 교육을 받거나 부모가 돈이 있거나 아닌 사람한테는 열려 있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고 뭐 이거 뭐 이메일은 이런 게 아니었어. 자 전화해서 나 이거 사고 팔래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이 원하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들어가서 쓸데없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거지. 맞아. 제가 그러는데 이거 사야 된대. 뭐 네이버 가서 막 뭐 말은 안 하지만 네이버가 와갖고 나한테 나 이거 사서 돈 벌었어. 그럼 집에 가서 막 찾아봐. 그거 나 또 막 사. 맞아. 이게 뒷북 올린다. 뒷북 뭐래? 뒷북 친다. 뒷북 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네이버가 돈을 번 정도가 되면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켓을 타이밍한다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은 잘 워크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simply because nobody knows.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S&P 500에 있는 컴퍼니가 처음부터 쭉 있었던 컴퍼니는 없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하는 거죠. 이 중에 누군가가 위너가 생길 것 같아. 근데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다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 같은 펀드들이 유명하고 그게 결국은 돈을 벌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50% 이상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 안에 있는 회사들. 몇 개 위너가 있는가. 걔네들이 너무 잘해서 이걸 다 끌고 가는 거죠. 디지털 커런시 뭐 이제 정부에서도 쓸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많잖아요. 근데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재밌는 건 아니고 누가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디지털 커런시면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우리 손님도 물어보잖아, 그죠? 네. 비트코인 같은 걸 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그 불리는 거를 원해서 네. 그걸 한단 돈 말이지. 버는 거. 근데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봐서 그 회계사님도 그거 하세요? 뭐 하세요?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입장은 뭐냐면 저는 비트코인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텍스 보고는 잘 해드릴 수 있어. 텍스 보고 때문에 오세요. 근데 비트코인 투자 때문에 저러 오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레귤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레귤레이션 안 되는 걸 저는 첫 번째로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함께 요새는 점점 그래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점점 이제 그걸로 들어오니까 이제 텍스 보고 할 수 있도록 1099도 이슈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돼가지고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뭔가 어떤 거를 정하잖아. 이런 게 뭔가 나오면은 그 중에 98%는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종류가 100개라고 치면 그 중에 98개는 망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리컬한 무슨 다른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근데 그 두 개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저는 좀 컨서버티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컨서버티브한 쪽에 속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이버시파이를 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Nobody knows. 그러면 이제 물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얼만큼의 자산이 있고 얼만큼의 소득이 있어서 가져왔을 때에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를 설명드리면 회계사님께서는 그런 투자나 자산을 뭐 연금이나 그런 그렇지. 방향을 정해주고 같이 상의를 하고 레커멘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야말로 그게 수수료를 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손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는데 뭐 정말 그냥 맞아 많이 없는데 뭐 월급쟁이에 뭐 그냥 집 한 채 있는 그 정도인데 그리고 뭐 조금 뭐 한 예상되는 수익 요 정도 그 정도인데도 와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뭘 보고서 자기 거를 보고서 제가 1년으로 무슨 파이낸셜 플래닝 하는 어그리먼을 합시다라고 레커멘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컨설팅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가 뭐냐면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시간 컨설팅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해보시고 다음번에 그런데 우리 텍스 보고를 해주는 손님일 경우에는 텍스 보고할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했어요? 어떻게 텍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컴파운딩 인트레스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컴파운딩 인트레스트는 대단한 밸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돈 이렇게 보니까 요 정도는 뭔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불이라고 칩시다. 100불은 넣을 수 있겠어. 그러면 제가 100불, 1200불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1년 뒤, 2년 뒤 그러면 자기가 볼 수 있어요. 디퍼런스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인컴이 많지 않은 사람은 라스를 100%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스를 100% 활용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2023년 맥시멈이 50세 안 됐으면 6,500이잖아. 6,500을 다 늘을 필요도 없어요. Right? 6,500은 맥시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딘가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매달 무엇을 하고 얼마나 그것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얘기를 진짜 많은데 워런 버핏은 투자를 자기가 11살 때부터인가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번 거는 50대 이후부터 진짜 정말 많이 벌게 된 거예요. 60대 이후에. 그 사람이 지금 93세인가 이렇잖아. 우리가 그 사람을 비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사람 포르천이 한 게 있어. 머리도 똑똑하고 뭐 연구도 하고 다 있지.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타임을 우리가 웨이스트하는 거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메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작은 금액의 밸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Psychology of Finance라는 Psychology of Investing인가 Psychology of Finance인가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좋은 예를 든 한 거가 그거예요. 밀리어네어로 죽은 사람이 제니터야. 제니터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밀리어네어가 돼서 그 돈을 다 이제 도네이션하고 죽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청소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야. 돈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밀리어네어가 된 거는 그냥 돈을 계속 넣은 거예요. 좋은 타이밍이었지. 돈이 계속 자랐으니까.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거는 돈을 쓸 줄 몰랐지. 너무 안타깝죠. 돈 만들어 먹고 여러 번 안 쓰면 아무 쓸데 없어. 내가 안 쓰면 내 돈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빨리 죽을 것을 준비하고 늦게 죽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플래닝은 그거예요. 나 너무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나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지? 요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플랜할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Very simple. 없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 그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somebody's gonna have to take care of you. Right? 그거는 내 패밀리가 나를 take care 하든지 정부가 나를 take care 하든지 내가 take care 안 하면. 근데 내가 take care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Somebody's gonna be there, right? Either my children, 내 children이 나를 take care 하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해주든지 아니면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 내 컨트롤이 없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내 컨트롤이 없어진다는 뜻이야. 내 컨트롤이 이 플래닝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일 우리가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financial independence예요. financial independence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돈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인디펜스가 없다는 거예요. 내 freedom이 없다는 거예요. Can you imagine not having freedom? 저는 인생에 그게 제일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플래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든지. 그래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저가 굉장히 열심으로 기쁘게 하는 일은 그겁니다. 텍스를 세이빙 해주는 거는 굉장히 짧은 그 해만의 혜택이 있어요. 그 세이브된 돈을 활용하지 못하면 별로 의미 없어. 별로 의미 없어. 바라기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하시게 되면 텍스 파일링도 잘하고 북키핑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돈 세이브도 하고 근데 그 세이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이브한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집행이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잘 쓰다가 가는 것이 건강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고울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집 하나만 있는데 자녀들한테 뭐 캐시 줄 건 없고 집 하나 있는데 그것도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야 되나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조지아에 우리 조지아 얘기만 합시다. 다른 스테이트는 좀 달라요. 조지아에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어. 내 아이가 하나야. 할 필요 없어. 근데 그 스테이트에 가서 등록만 하면 돼. 바꾸기만 하면 돼 나중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 왜냐면 나는 어디 가서 뭘 쓸지 아니까. 여러분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린 몰라.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굳이 리빙 트러스트에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한 명일 경우는 필요 없고. 왜냐면 싸울 애들이 없잖아. 애가 셋 있는 집은 셋 있는 집은 해야 돼.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자녀 형제 간의 다이내믹과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다이내믹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럴 때 애가 한 명보다 더 있으면 정리를 싹 해주고 가야 돼. 맞아요. 싸워요. 않게. 그겁니다. 자기는 걱정할 거 없어. 없어요 저는. 애가 하나잖아. 자기는 조금 걱정해. 네, 저희 세 명이라가지고 단디 적어놔야 돼. 단디. 이게 개인적으로 단디 적어놓는 게 소용이 있나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가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되나요? 트러스트를 만들면은 지금 생각해봐. 트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내 자산의 이름을 글로 옮겨놓는 뜻이야. 보통 트러스티를 정하게 돼. 근데 자기네는 애가 예를 들어 사시잖아. 예. 트러스티를 한 명만 정한다고 해요. 큰 애야 걔가. 지 맛대로 다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트러스트 다큐먼을 써놓으면 그 트러스티는 내가 말하는 다큐먼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아직 하지 마. 어떤 놈이 잘하는지 보고. 맞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 트러스트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갑작스럽게 죽게 됐어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네. 그 다큐먼에 트러스티가 있어야만 성립이 돼. 만약에 그 트러스트를 아까는 리빙 트러스트를 트러스트 아예 안 만들었을 만들었을 걔가 때. 죽었어. 네. 근데 뭐가 있어? 집이 한 채가 있어. 네. 오케이. 집 한 채. 집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2명이잖아. 네. 그러면 둘이서 우리 이렇게 50-50 하자. 그럼 코트에 가서 등록만 하면 돼. 싸울 때가 문제야. 오케이. 싸우면 그러면 어떡해?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누구한테 뭐 우선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선권이 없어요. 조지아 법은 그게 나눠. 한국 반 근데 반. 오케이 뭐 장녀, 장남 이런 거 다 어, 없을 때. 자녀일 경우엔 그냥 똑같이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와이프가 있어. 그러면은 와이프한테를 먼저 가는 건가요? 아니죠. 또 와이프한테는 3분의 1, 그러니까 스파우스한테는 미니멈이 3분의 1이야.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로 이제 아이들. 아이들. 근데 이제 유서 같은 걸 써놓고 혹은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면 둘이 이름을 같이 넣어놓으면 그런 거는 피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분쟁과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게 최선의, 좋죠. 은행 어카운트나 뭐 라이프 인슈런스나 은퇴연금 이런 거는 다 베니피셜을 넣어놓기 때문에 코트에 안 가요. 프로베이트 코트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걸 잘 해놓으시면 되고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를 하세요 하는 거는 뭔가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거, 부동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거는 financial power of attorney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드 프라드가 많으니까 부동산 옮기는 건 좀 다른 power of attorney 요구하기도 해요. 그럴 땐 그런 의미로서는 해볼 만한 거죠. 자식이 많으면 좀 정리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한국에 뭐 자산 계시기 좀 많거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하죠? 여기서 자란 애들은요 한국 가서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게 좋습니다. 한국에 자산 있으세요? 없어요. 없는 거 없으니까 미국에도 이제 없어요. 뭐 우리 회사가 뭐 하는지 조금 설명이 됐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댓글에다가 혹시 원하는 토픽이나 뭐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편안하게, 좀 이해가 되기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